팥은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효능도 굉장히 많아 보약 같은 음식일 뿐만 아니라 예부터 치료용으로도 쓰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팥도 잘못 먹게 되면 오히려 독약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약인 줄 알고 먹은 음식이 암과 치매와 같은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팥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같이 먹으면 독약이 되는 음식들을 알아보고 좋은 팥을 고르는 방법과 팥의 조리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직접 팥을 요리했을 때 설사하거나 생목이 올랐던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팥은 식감과 맛이 참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팥을 좋아하고 요즘 디저트류에도 팥을 이용한 음식들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최근에는 맛으로 주목받는 팥이지만 그 영양분은 보약과 같아 예부터 선조들이 사랑했던 식품입니다. 우리가 팥을 팔팔 끓이면 물이 붉은 팥색으로 변하죠. 이것이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는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속 구석구석에 있는 노화의 주범인 유해산소들을 없애고 침침해진 눈을 밝게 해주는 성분이죠. 즉, 세포의 산화를 막고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활성산소는 몸의 암과 염증의 원인인 거 아시죠? 뿐만 아닙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치매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뇌 속에 있는 활성화 산소를 제거하고 아세틸콜린이 줄어드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뇌신경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죠. 팥에는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도 함께 가지고 있어 시너지 효과로 더욱 강력합니다. 또한 팥을 끓이게 되면 거품이 생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품은 바로 사포닌이라는 성분인데요. 사포닌은 우리가 보약처럼 여기는 음식들, 도라지, 인삼, 고들빼기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이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씁쓸한 맛이 있지요. 그래서 팥도 잘못 조리하면 생목이 올라오거나 쓴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좋은 사포닌을 걷어서 버려야 될까요? 그것은 영상 마지막에 설명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팥의 껍질이 단단하죠? 사포닌은 바로 팥 껍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사포닌은 대표적인 혈관 청소 물질입니다. 혈관을 청소하니 혈류의 흐름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관과 관련된 질환을 예방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잘 배출시키고 혈압을 조절해주죠. 또한 팥은 당뇨에 좋은 대표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포닌은 급격한 혈당의 상승을 막는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포도당을 급격히 흡수하는 것을 막고 천천히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효능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팥도 같이 먹으면 오히려 보약이 아닌 독약으로 변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럼 이제부터 같이 먹으면 독약이 되는 음식궁합과 보약이 되는 음식궁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홍차. 커피 같은 차 종류입니다. 이런 차 종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옥살산은 칼륨이나 칼슘 같은 염기 성분과 결합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결합한 물질은 옥살산염이 되지요. 이들이 결합을 하는 장소는 주로 장이나 신장, 요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곳에 결정화되면 각종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체내의 미네랄 흡수를 저해합니다. 팥은 칼륨이 많아 몸속 나트륨을 잘 제거한다는 좋은 효능이 있지만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는 신장이 약한 분이나 질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팥과 궁합이 좋은 식품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율무입니다. 율무는 팥과 함께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효과가 탁월한데요. 때문에 몸의 붓기와 체지방을 줄이는데 시너지가 매우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체지방은 빠져나가지만 근육은 붙게 하는 완벽한 식품이죠. 다만 둘 다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차거나 위가 약하고 몸이 허하신 분들은 같이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소다입니다.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으로 이루어져 있는 팥은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비교적 오래 불리고 삶아줘야 되는데요. 좀 더 쉽고 빠르게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소다를 넣는 것이지요. 소다는 당이 많고 나트륨과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소다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팥의 비타민 B1을 쉽게 파괴합니다. 비타민 B1은 인체에 활력을 주는 물질로 피곤함을 느낄 때 좋지요. 그럼 비타민 B1을 최고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과 같이 먹어야 될까요? 바로 찹쌀입니다. 전통적으로 팥 쪽에는 찹쌀 새알심을 넣어서 먹지요. 이것은 맛도 정말 좋지만 팥과 찹쌀이 서로의 영양분을 보충해주어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참 지혜로운 전통 음식이지요. 찹쌀에는 단백질과 각종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 성분이 풍부해서 기력 회복에 좋지만 비타민 B1이 부족한 편인데요. 이를 팥이 보충해주는 겁니다. 팥과 찹쌀은 모두 소화가 잘 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과 장 면역에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설탕입니다.
팥은 단맛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주 달다고 느낄 만큼의 단맛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설탕이라는 조미료를 첨가해서 먹는데요. 따라서 단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공된 설탕이 아닌 비정제당을 사용하시는 게 좋으며 꼭 설탕이 아니더라도 꿀이나 매실 액기스 같은 비교적 몸에 좋은 재료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소금으로만 간을 해도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여러가지 단맛을 첨가할수록 팥이 본연의 구수한 맛을 잘 못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팥의 단맛을 더해줄 천연 재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영양소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호박은 팥의 단맛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 팥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줍니다. 또한 호박에 부족한 비타민 B1을 팥이 보충해주어 같이 먹으면 맛과 건강 둘 다 잡을 수 있지요. 자, 그럼 좋은 팥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붉은색이 선명하고 껍질이 얇은 상처 없는 팥이 좋은데요. 물에 담갔을 때 둥둥 뜨는 팥은 좋지 않습니다. 팥도 국산과 외국산이 있는데 국산은 나달의 크기가 불규칙한 편입니다. 대신 흰색 선이 선명하지요. 반면 수입산은 크기가 고르고 흰색 띠가 국산만큼은 길고 뚜렷하지 않습니다. 팥을 삶을 때는 최소 6시간에서 12시간 이상 불려야지 껍질이 부드러워지고 그로 인해 삶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팥을 처음 삶았다면 그 첫물은 버리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첫물을 버리지 않은 팥을 먹으면 떫은 맛이 느껴지거나 심한 경우 하루 종일 생목이 오르고 설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바로 앞서 말한 사포닌이란 성분 때문인데요. 사포닌은 쓴맛을 내는 성분이고 첫물을 우릴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물을 버리면 팥을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포닌이라는 성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도 우러나오는데요. 정말 좋은 성분들을 이렇게 버려도 되는 걸까요? 실제로 팥이 잘 맞는 분들은 쓴맛이 민감하게 느껴지지 않아 버리지 않고 그냥 섭취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생목이나 가스가 차는 등의 불편 증세 때문에 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일수록 그 정도는 심하지요. 때문에 드셔보시고 안 맞는다면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한 번에 섭취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세안을 하는 것인데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팥물을 사용해 피부를 가꾸기도 했습니다. 이 사포닌이라는 성분은 피부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모공을 청소하며 수분으로 꽉 채워줍니다. 게다가 아토피와 기미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실제로 한의학을 살펴보면 선조들이 피부에 해독이 필요하거나 염증을 제거할 때 팥을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또 상처가 있을 때도 팥을 갈아서 상처 부위에 붙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검증이 된 것이지요. 팥에 강한 독성이 없기 때문에 예부터 피부 미용에 즐겨 사용했답니다. 오늘은 건강지혜TV와 함께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팥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